안녕하세요. 코인진 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미국의 FOMC 연설 및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리는 올해 첫 FOMC에서 금리가 다들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이 되었습니다. 5.5%. 그래서 파월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처음에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1월부터 QT, 즉 양적 긴축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파월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하면서 나스닥 등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상승분을 다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가 막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때려버리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파월이 그래서 그 발언이 무엇이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하면서 뉴욕 증시들이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었고 비트코인도 다시 또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고 비트코인 등 이제 미국 증시 등도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다시 또 이렇게 제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이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치를 죽여버리는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2선 라인이 터치가 되지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일봉상으로 62선 저항 맞고 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혹여나 이 61선에 안착을 해줘야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111선 라인이 터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112선 라인에 재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8.6키까지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치고 난 다음에 적어도 61선, 일봉상 61선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이 이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파월의 발언으로 다시 떨어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지난 영상에서 좀 조회수가 좀 작게 나왔거든요. 1100개 정도 나왔는데 많이들 안 보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영상에서 5일선이 61선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그거를 보고 오도록 하죠. 일단은 제 관점은 일봉상 5일선이 일봉상으로 5일선, 이 빨간색 부분, 이 5일선이 21선 파란색 부분을 뚫고 61선을 뚫어야, 이 초록색 라인을 뚫어야 저는 현재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반등이라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 친 게 아니고 추세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라인 5일선이 61선 크로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5일선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평선을 색깔을 바꿔서 그런데 연파란색이 이 초록색깔 61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었죠. 5일선이 61선 크로스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61선 위에서 5일 동안 지속되어야 5일선이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이 5일선은 쉽게 말하면 5일의 평균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61선 위로 올라와야죠. 그죠? 그러면서 텔레그램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61선 적어도 5일 이상은 지속 지지를 받아야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1월 31일 날에 바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착오 없길 바라서 60일선 안착을 해서 60일선 안착을 했는데 이게 추세적 반등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난 영상 조회수도 작고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어필해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파월의 3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죽여버리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112일선 재터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저번 영상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40%였는데 원래는 60%였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근데 지난 영상에도 50%, 40%였죠. 지금 30%까지 내려왔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CME 패드에 35%로 나왔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 64% 나왔고, 5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62%가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리한 게 있죠. 여기서 시장은 3월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지만은 저는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저는 5월 아니면 6월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나오는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 5월도 빠를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일단 5월 아니면 6월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저도 5월이나 6월쯤으로 말씀을 좀 그때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제 긴축 사이클이 중지가 되어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 긴축 효과는 금리 인하의 효과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정책 금리와 근원 CPI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1990년도 이후 4번의 긴축 사이클에서, 지금도 긴축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대체로 정책 금리가 근원 CPI를 2%에서 4%포인트를 이상 넘어선 이후에야 끝이 난다는 판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원 CPI랑 미국의 기준금리가 2% 4% 차이가 나야 그때서야 긴축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파월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양적 긴축 속도에 대해 논의가 시작했고 3월에 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3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3월에 금리 인하 확신에 도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 전 사이클에서 테이퍼링을 먼저 했었죠. 테이퍼링이 뭐냐면 돈을 푸는 행위인데, 테이퍼링 양을 조절을 했었죠. 돈을 푸는 거를 줄이는 행위는 곧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반대로는 양적 긴축에 조절을 하고 지금 그 조절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적 긴축에 처음에 속도를 조절을 했을 때가 언제냐고 보면, 근원 물가와 미국의 기준 금리에 대해서 2%에서 4%가 차이가 나면 긴축 사이클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포인트가 3%라고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죠. 5.5%고 지금 현재 지금 코어 CPI가 3.9%죠. 그래서 이 격차가 보통 2%나 3%인데 3%로 치면, 미국 기준금리에서 3% 치면 2.5%까지, 근원 물가가 2.5%까지 내려와야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야 미국의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속도 조절도 그때쯤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제 쇼츠 영상이 있었죠. 이때 쇼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쉽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해되실 거예요. 어쨌든 근원 물가와 미국 기준금리와 차이가 거의 2, 3%가 나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근원물가 2월 13일 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2월 13일 날 나오는 CPI와 근원물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원물가만 2.5% 부분에 잡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파월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2%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2%대 근접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원물가 2.5%대를 근접하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1월 달에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3월 달에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원물가 2.5%대랑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2월 13일 나오는 이거를 제가 진짜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6개월 전부터. 그래서 미리 항상 주가는 선 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차트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38K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38K 레벨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부분이 38K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 점점 이동하는 거죠. 점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근데 지금 이게 올라와서 지금 현재 39.1K입니다. 39.1K인데 지금 38.5K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점점점 위로 올라왔다. 지지 라인이 올라왔다. 지지 라인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지 라인이 원래는 여기였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지지를 해줄 애가 지금 그 평단이 올라와서 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변경되는 상황은 111선 라인에 터치됐을 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각각의 코인들의 성격이 다 다르고 저평가된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1선 라인부터 지금 줍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미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미리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제가 과거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여기서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A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B파의 상승이 나오고 C파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여기가 고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고점 48.1K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파의 하락이 나왔죠. A파의 하락. 그 다음에 B파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61선 위로 그 안착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이 기술적 반등이 B파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C파가 나오고 있죠. 이 C파가 나오는 라인이 지금 112선 라인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과 이
저점 사이 A파의 하락이 C파의 이 저점이 깨지지 않아야 이 파동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살아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111선 라인이 일단은 제가 무너지면 끝이다라고 했죠. 근데 이 라인이 올라오면서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세력이 지금 만드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세력의 차트 패턴을 저는 정확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A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A 파를 그리고 있었고 B 파를 상승을 만들었고 3월로 기대감을 주면서 그러면서 파월의 발언으로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C 파의 지지를 받을 것인데 지금 C 파의 지지 라인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잖아요. 왜냐면 111선 쓰는 이평선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12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점점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40K에서 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39K인데. 그래서 이 저점과 이 이평선 저점이 지금보다 높아졌잖아. 이 저점보다. 그래서 112선 라인이 지지가 엄청 강한 라인이잖아요. 왜냐면 중장기 라인이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분할로 지금 들어가시라. 그래서 손절 라인은 112선 라인으로 잡으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 관점에 대해서 추세적인 게 바뀌면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